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터닝 에듀 일찍 캠퍼스의 한은주 선생님이라고 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초등학교 4학년 11월 학력평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음은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을 붙여 그린 도형들이에요. 여기서 가의 도형이 몇 도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겠죠. 그러면 세 삼각형 도형의 네 각의 합분 180도예요. 180도에서 나와 있지 않은 한 각을 구하려면 나와 있는 76도도, 52도도 빼어주면 나머지 한 각은 52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각은 52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요. 마지막에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의 도형의 넓이를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여기에 수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어요. 그럼 여기가 90도가 됐죠. 그러면 여기가 52도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한 마름모의 각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 76도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마름모의 한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각은 180도에서 76도를 빼어주면 여기 각은 104도가 되겠죠. 여기는 104도. 그럼 이웃하는 여기의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여기는 또 이렇게 둘이 합쳐주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76도. 그리고 76도랑 56도랑 합치면 또 몇 도가 되죠? 여러분 아까 여기서 각을 뺐죠.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한 각도 또 52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보일까요? 그럼 52도하고 90도하고 나머지 나와 있지 않은 한 각의 크기를 더해주면 또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각은 90도에서 52도를 빼줘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각은 몇 도가 될까요? 38도가 돼요. 여기 38도, 여기 104도, 여기는 90도. 그러면 각은 360도에서 104도도 빼어주고 또 여기 방금 구한 38도도 빼어주고 90도도 빼주면 이 각의 넓이는 몇 도가 될까요? 128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의 넓이는 128도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각의 크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요. 선생님처럼 128도를 구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 각을 풀었던 가의 각은 128도입니다. 다음 문제는 27번. 어느 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수와 같은 기간 동안 방한복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수가 감소하면 방한복 판매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는 영하로 내려간 날수를 그리는 거지 얘는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낸 거라고요? 영하로 내려간 날수예요. 그러니까 11월에는 영하로 내려간 날수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월, 12월, 1월엔 영하로 내려간 날수가 많죠. 그런데 날수가 적어지면 방한복의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로 내려가는 날수가 많아지면 방한복의 판매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날수가 감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한복의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
줄어들 것입니다.에 답을 해주면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문제 맞으셨죠? 여러분 28번의 문제는 지민이와 은주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지민이와 은주의 몸무게의 차이가 가장 클 때는 몇 월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하나는 은주의 그래프이고 하나는 지민이의 그래프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간격이 클수록 어떨까요? 몸무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3월, 4월, 5월 또 6월은 어때요? 두 사람의 몸무게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7월도 있고 그리고 8월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이 가장 큰 때는 어디일까요? 7월이 간격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지민이와 은주의 몸무게의 차이가 가장 큰 달은 7월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쉽죠? 그래서 모두 맞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9번의 문제는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마름모이고 선분, 기역, 디귿과 어디예요? 시옷, 비읍이 또 기역, 시옷과 니은, 비읍이 서로 평행한 거예요. 평행선을 표시하는 거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거는 마주보는 두 변들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기호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한번 맞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각, 기역, 미음, 리을의 각의 크기는 90도일까요?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크기가 같고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맞죠. 그리고 니은은 기역, 시옷, 비읍이잖아요. 근데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에요? 이쪽 평행하고 이쪽도 평행한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90도잖아요. 그럼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각의 크기가 90도이니까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기역, 미음, 비읍, 시옷. 이 사각형은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두 변의 길이 여기하고 여기는 같고 여기하고 여기는 같지만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라고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 사각형이 만일 정사각형이었다면 이 사각형을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의 사각형 기역, 미음, 비읍, 시옷은 직사각형이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인데 한 각이 90도면 모든 각들이 마주보는 각도 90도이기 때문에 네 각이 모두 90도여서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 미음, 비읍, 시옷은 직사각형이면서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스터닝 에듀의 4학년 학생들은 이 문제를 모두 맞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여러분 30번의 문제는 왼쪽 사다리꼴 모양 조각을 오른쪽 평행사변형 모양에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모양 조각이 모두 몇 개가 필요하냐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모양은 이 옆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한쪽으로만 나누어서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해서 겹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다리꼴 두 개를 뒤집어서 두 개를 만들면
평행사변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평행사변형 여기 가로의 길이가 이 9cm가 되고 이쪽에 있는 세로처럼 생긴 애들 있죠. 비스듬한 이 길이가 3cm가 되는 평행사변형을 이 안에 몇 개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cm니까 12cm에 3cm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2 나누기 3이니까 4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4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36cm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6cm하고 여기 3cm를 함께 그려서 좀 더 커진 평행사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9cm가 되겠죠. 그래서 36 나누기 9를 해주면 여기에는 이 평행사변형 요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4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4개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요 사각형 하나에 2개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큰 평행사변형 안에는 작은 평행사변형이 가로는 4개, 세로도 4개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 될까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16개가 돼요. 근데 평행사변형 한 개마다 이 사다리꼴이 2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개수는 16 곱하기 2를 해서 32개가 돼요. 여러분, 도형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다루어 보고 이 도형들을 돌리거나 붙이거나 하면 무슨 도형이 되는지 좀 그 도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고 오려보고 놀아보는 그런 것들을 하면 이 문제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했을 우리 4학년 친구들에게 선생님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모의고사에 또 만나고 오늘 성적이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틀렸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 기회가 또 있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스터닝 학원 4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